투자자의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시황 관련된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인프라 부양책 기대감, 백신 접종, 그리고 마진콜 이슈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마진콜 뉴스가 오늘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 뉴스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중요한 뉴스는 아닙니다. 연준에서 미국의 금융시장은 안정화되어 있고, 그리고 규제를 조금 완화해 주려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정도 규모의 문제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요. 오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증권사 몇 개를 소집을 했어요. 긴급하게. 피해가 얼마인지 그런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집한 것 같은데요. 어제 크레딧 스위스와 노무라의 피해가 좀 크다라고 나왔었고, 노무라는 어제 일본 시장에서도 급락했죠. 네. 근데 지금 연준에서 굳이 금융시장이 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건이 터졌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마진콜이라고 하니까 금융위기 때 나왔던 그런 마진콜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충격이 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뉴스죠. 네. 300억 달러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 규모에서 보면 큰 규모지만 미국 시장에서 보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닙니다. 네. 금융위기 때나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이래가지고 1990년부터 주가가 빠질 때 그때 발생했던 거는 부동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요. 부동산에서 자산의 가치가 갑자기 크게 떨어질 때, 그럴 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금융위기 때도 5조 달러 그랬다가 50조 달러 이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300억 달러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 성인 90%가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미국 증시는 변이 바이러스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온 호재는 이게 거의 전부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바이든이 이 백신 관련돼서 다음 달 19일까지 거의 성인은 완료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질병센터 소장은 지금 확산이 약간 두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오늘 브라질에서는 사망자가 3,000명을 넘었습니다. 이런 변이 바이러스 문제는 이번에 코로나 감염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변이가 발생할 숫자도 많겠죠. 그리고 변이의 종류도 많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종은 계속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지금 영국이나 남아공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백신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연구가 조금 진행되고 있는데, 브라질과 인도는 이제 나왔기 때문에 변종에 대해서 아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시장에 크게 충격이 없을 겁니다. 네. 이번 주 중국 시장은 상승을 했는데요. 서방국들과의 갈등 뉴스가 굉장히 많은데 중국은 상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상승하는 이유는 딱히 뭐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운데, 갈등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락이 바로 나오지는 않겠죠. 네. 민간 쪽에서 나오는 거니까. 오늘도 비스코스라고 해서 레이온 원료인데요. 그거를 또 신장에서 나오는 게 그게 인권과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핀란드에서 그쪽 사업을 접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개입해서 지금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민간 쪽에서 먼저 인권 문제로 인해서 사업을 접는다거나 공급을 안 한다거나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바로 경제에 어떤 충격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이게 자꾸 누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누적이 되고 이 봉쇄가 어느 정도 크게 진행이 됐을 때 그때가 이제 좀 우려할 부분이고요. 중국이 오늘 오른 거는 딱히 특별한 뉴스는 없었던 것 같고요. 핀란드 뉴스가 있었지만 올랐으니까 그것도 상관없는 것 같고, 초반에 올랐던 거는 금리가 이제 큰 영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일단 주가가 오르긴 했는데, 오늘 미국 금리가 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선물 매도가 조금 나왔었는데, 아마 이제 금리가 조금 더 오르게 되면 이제 중국도 금리를 올려야 되니까 이제 그때 되면은 조금 상승하는데 제한이 있을 겁니다. 네. 오늘 국내 시장은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 이유가 미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은 인프라 부양책 기대감으로 오른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오늘은 건설주가 빠졌잖아요. 그리고 반도체도 조금 빠진 것 같고, 그리고 조선도 오늘 혼조를 보였고, 오늘 오른 섹터는 자동차 쪽이었고,
그리고 전혀 다른 쪽에서 오르긴 했는데 그거는 인프라하고 상관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기대감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마진콜이나 그런 걸로 좀 두려워했었는데 어제 기관이 매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오늘 매수는 기관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매도를 했는데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오늘 또 그냥 매수한 거죠. 근데 매수했는데 매수 섹터가 뭐 인프라하고 전혀 상관없는 쪽을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외국인이 전기전자를 또 많이 매수를 해줬거든요.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뭐 마진콜이나 이런 불안감이 특히 금융시장에서 그런 불안감 요인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그 단어나 그런 뉴스만 보고 불안해할 게 아니고 제일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그 뉴스가 반영된 그런 금리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금요일 거는 이미 반영이 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해서 투기 등급 채권 금리와 국채 금리의 차이, 이게 갑자기 벌어지게 되면 이 하이힐드 채권의 금리가 급등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불안감 요인 때문에 급등하는 거고요. 그리고 초단기 금리 시장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금리가 갑자기 급등한다라는 얘기는 그것도 불안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런 단어 하나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늘은 뭐 기관들이 어제 매도했던 거 잘못했으니까 오늘 매수해서 그냥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해 주시기로 시장이 빠질 수 있는 이유는 변이 바이러스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내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있었어요. 국내 증시가 변이 바이러스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앞서 얘기했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연구 결과라든지 아니면 백신이 듣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고 갑자기 뭐 급증해가지고 환자가 급증해가지고 뭐 대응 불가능이다 뭐 이런 정도의 뉴스가 나와야 되겠죠. 인도에서 특정 지역에서 전면 봉쇄를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시장에 전혀 영향이 없고 일단 뭐 아까 얘기했지만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나와야만이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생각은 하는 거는 지금 이 코로나는 계속 시장을 괴롭힐 겁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어떤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 그리고 지금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또 임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임상의 또 결과, 그런 것도 나올 거니까 그런 게 나오면 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네. 오늘 2차 전지 섹터와 자동차 섹터가 반등을 했는데 낙폭 과대에 의한 반등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기관이 어제 매도한 주식은 반도체나 뭐 이런 쪽이었는데 오늘 매수한 건 자동차, 배터리 다르지 않습니까? 네. 매도한 걸 잘못 매도했는데 이걸 못 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떨어져 있는 주식을 산다. 뭐 그렇게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테슬라가 뭐 장중에 좀 많이 빠졌다가 좀 회복을 좀 하긴 했는데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 트럭을 내려고 하는데 그 트럭에 들어가는 배터리 성능 때문에 지금 출시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트럭에는 승용차 5대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배터리의 성능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런 게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같이 추격해서 따라서 매수를 할 정도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뭐 기관이 매수하면 그냥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다양한 업종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렇게 오를 때마다 공매 도장에 대비해서 매도를 하는 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어제 제가 장기 투자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매일매일 이런 시황을 보고 단타를 하면 안 됩니다. 단타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기본적인 흐름이 있으니까 그 흐름 내에서 또 잔 파동이 있거든요. 작은 파동들. 그런 걸 발생시키는 요인이 있으면 그때마다 이게 포트폴리오를 약간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건데 제가 해마다 투자를 할 때 연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벤트가 뭐냐면 그게 미국 가전박람회입니다. 그게 신기술을 선보이는 그런 박람회이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게 유행할지, 어떤 게 주도 업종이 될지, 주 흐름이 뭔지를 파악하는데 가장 좋은 이벤트거든요. 올해는 전기차하고 그리고 모빌리티였습니다. 근데 전기차는 이미 한 5년 전에 이미 그 가전박람회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차가 우리한테 아주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그 흐름이 주 흐름이라고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갑자기 우주 섹터가 나왔었죠. 그러면 우주 쪽도 이제 또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인프라 쪽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산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정도의 비중 조절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장기 투자는 보통 비자발적 장기 투자죠. 샀는데 빠지면 우량 주니까 그냥 갖고 있어 보지 뭐.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장기 투자로 가는 건데 그렇게를 하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게. 네. 뭐 전망을 보고 제가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독점적 지위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회사를 전망을 보고 투자를 해서 장기로 가는 게 아니고 뭐 시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장기로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그때도 돈이 많이 풀렸어요.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저도 그때 우량주 위주로 해서 대형주 위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유럽 재정 위기 터졌죠. 그리고 일본에서 지진 발생했죠. 그리고 2015년도에 중국이 위안화 강제 절하를 했죠. 그런 게 터지면서 우리나라는 또 정치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10년 동안 주가가 거의 못 올랐어요. 2000포인트에서 계속 횡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샀던 대형주들이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 이제 회복 기대감이 있다. 인프라 투자를 늘린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때와 지금 돈 풀리는 게 비슷한데 그때와 지금 다른 게 뭐냐? 지금은 정부가 소비자들한테 직접 돈을 지워주는 정도의 그런 지원책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선진국들이 이번에 돈을 찍어낸 게 12조 달러가 넘었다고 하는데 12조 달러면 1경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네. 그 정도의 돈이 풀리고 있는데 서로 푸니까 돈을 그렇게 찍어도 서로 비난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저금리로, 제로금리로 돈을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낙후된, 노후된 인프라를 아예 교체해버리자. 영국이 먼저 그런 얘기를 했죠. 이런 기회가 없다. 완전히 교체해버리겠다. 미국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 충격이 금융권에서 발생해가지고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여진이 너무너무 오래 갔어요. 그래서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에만 집중을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순간적으로 빠졌다가 작년에 코로나 때 순간적으로 빠졌을 때 이거 L자라고 많이들 얘기했었죠. 최소한 나이키형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V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게 맞았다고 해서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멀쩡하던 자산이 갑자기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1.5%를 제로로 만들어버리니까 갑자기 급락한 거거든요. 그럼 이 코로나가 바로 다 완쾌되고 뭐 이렇게 봉쇄되고 그런 건 아닌데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갑자기 빠진 자산 가치가 이게 뭐 경제적인 충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8월 달에 회복하고 나서 3개월간 횡보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시장은 고민하는 거죠. 이게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봉쇄가 연장되지 않을까? 겨울 되면 이게 다시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3개월간 하고 나서 백신이 나온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예. 그런데 올해 초에 기관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전망을 보면 3,200포인트에서 3,400포인트가 고점이 될 것 같다라고 대부분 얘기를 했고요. 대신에 연초가 고점이고 연말이 저점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물론 작년 연말부터 주가가 계속 올라서 올해 1월 달에 3,260포인트에 도달을 했었죠. 그렇다면 지금 증권사들의 전망치에 거의 부합한 상태죠. 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식 투자하면 안 되겠죠. 증권사들 전망대로라면. 네. 근데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매우 높게 예측되고 이 정도 경제 성장률은 역사적으로 나온 적이 없을 정도로 올해 경제 회복이나 상승이 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연말을 낮게 보는지 그건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는 우상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금리가 갑자기 오르고 그리고 미중 간의 분쟁이 격화되니까 올해 뭐 주가가 올라가기는 힘들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물가 상승 속도를 보면 이건 뭐 그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제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이전에 바로 직전에 물가 상승 속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그때 2017년도에 주가가 우리나라 주가가 19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까지 오르게 되죠. 그때 미국의 물가가 1.4%에서 2.2%까지 뜁니다. 50% 이상 뛰게 되는데요. 그때 미국 다우존스 주가 지수가 16,000포인트에서 26,000포인트까지 올라요. 근데 우리나라 지수는 19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까지 오르죠. 2600포인트까지. 상승률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한 33% 정도? 그 정도 올랐고요. 미국 지수나 물가는 50% 이상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물가 상승 속도를 보면 그때보다 더 빠르죠. 더 빠르고
더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그러면 물론 물가가 많이 오르면 인플레라고 해서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는 거죠.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하니까 위축시킬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냥 단순하게 물가 상승 속도만 가지고 따진다면 지금 물가가 1.6%에서부터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했는데 올해 2%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에서 올해 연말까지 2.5나 3%를 예상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2.5면은 뭐 한 25%, 3%면 50% 정도 물가가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전망치인데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전에 4%라고 했던 사람들의 전망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물가 상승 속도가 그보다 더 빠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2017년도와 비교했을 때 올해도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지금 갑자기 공매도가 또 나오니까 공매도 때문에 또 시장이 또 안 좋아질 거라고 또 얘기를 또 하는 건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상향인데 중간에 잔파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악재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포트폴리오 조정할 때만 이용을 하고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보고 계속 주식을 보유하는 쪽으로 그리고 중심 흐름 가전박람회에서 나왔던 그런 중심 흐름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왔던 우주나 뭐 그런 중요한 사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나오면 거기에서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올해는 크게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좋았는데 마지막에 미국 금리가 1.75를 넘어가면서 미국 그 외국인들이 선물을 조금 매도를 했어요. 네. 앞으로 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상승을 약간 제한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될 건데요. 그거 외에는 계속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